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처음 오토바이를 좀 타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. 어떤 바이크가 나한테 제일 잘 맞을까? 이걸 좀 깊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게 그냥 앞으로 쭉 가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 도로 위에서 별의별 상황이 다 있잖아요. 그럴 때 안전하게 딱 대처하는 그런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니까요. 첫 바이크 선택이 정말 중요하겠죠. 네, 맞습니다. 입문용으로 좋은 바이크라는 게요. 그냥 뭐 타기 편하다. 이게 다가 아니에요. 필수 기술들 있잖아요. 특히 갑자기 브레이크 잡아야 할 때나 뭐 피해야 할 때 이런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훈련 도구 같은 거죠. 근데 이게 바이크 종류에 따라서 배우는 난이도가 확 달라지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그럼 가장 좀 흔하게 보이는 기본 모델, 네이키드라고 부르는 타입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이렇게 뭐 엔진이나 이런 데 겉으로 드러나 있고 자세도 비교적 좀 편안하게 앉는? 네, 네이키드가 입문용으로 계속 추천되는 건 확실한 이유들이 있어요. 일단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요. 무게중심 다루기도 좀 편하고. 그래서 저속에서 균형 잡거나 이렇게 방향 트는 거 연습하기 아주 좋아요. 균형 잡기 중요하죠. 그리고 자세도 중요하죠. 스포츠 바이크처럼 막 몸을 앞으로 숙일 필요도 없고 또 크루저처럼 발을 쭉 뻗어서 노면 충격이 허리로 바로 오지도 않고요. 아하.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구조가 단순하잖아요. 그래서 혹시 넘어뜨렸을 때 비싼 플라스틱 외장 부품 카울이라고 하죠, 보통. 네네, 카울. 유지 보수에도 다 영향이 있다는 거네요?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특유의 멋 때문에 또 인기가 많은 크루저 타입. 이건 어떤가요? 좀 편해 보이던데요? 크루저가 확실히 멋은 있죠. 근데 그 자세가 문제예요. 발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잖아요. 보기엔 편할지 몰라도 이게 도로의 요철 같은 거 넘을 때 충격이 바로 척추로 딱 전달되기 쉽고요. 결정적으로 발판 위에 일어서는 자세 있잖아요. 스탠딩. 체중 이동하면서 바이크 컨트롤하는 거요. 네네. 그게 거의 안 돼요. 근데 이 스탠딩 자세가 뭐 장애물 피하거나 길 안 좋을 때 진짜 중요한 기술인데 이걸 연습하기가 어렵다는 건 좀 큰 단점이죠. 아, 겉보기랑은 다르게 실제 기술 익히는 데는 좀 제약이 있군요. 그럼 완전 반대로 번개처럼 막 날렵해 보이는 스포츠 바이크, 왜 레플리카라고 하는 것들. 이건 초보자에게 어떨까요? 아, 레플리카. 원래 경주용 머신처럼 만들었다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. 특징이 몸을 탱크 위에 확 엎드리는 자세잖아요. 흔히 뭐 새우등 자세라고도 하고. 네, 그렇죠. 이게 잠깐은 모르겠는데 오래 타면 당연히 불편하고요. 특히 시내에서 천천히 갈 때 핸들 꺾는 게 네이키드보다 훨씬 좀 예민하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출력이 너무 세죠. 초보자가 이걸 제어하는 기술을 익히기도 전에 속도에 그냥 압도당하기 쉬워요. 섬세하게 스로틀이나 브레이크를 다루는 연습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. 아, 오히려 다루기 어려워서 제대로 배우는 걸 방해할 수도 있겠네요. 자, 그럼 이건 어때요? 포장도로도 가고 뭐 약간 비포장캐도 좀 가고 싶다. 이러면 듀얼 스포츠나 어드벤처 바이크 이것도 괜찮은 선택지일까요?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얘네는 이제 지상고, 땅에서 바이크 배꼽까지 높이가 높고 서스펜션도 좀 부드러워서요. 뭐 도시의 좀 울퉁불퉁한 길이나 약간의 험로 같은데 달릴 때는 훨씬 편하고 좋아요. 다양한 길을 경험하면서 적응력 키우기에도 좋고요. 오, 장점이 있네요. 다만 여기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. ABS, 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이요. 이게 달려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. 아, ABS. 네네. 그거 중요하죠. 네, 초보자가 당황해서 브레이크 확 잡으면 바퀴가 잠겨서 그대로 넘어지고 쉽거든요. 그걸 막아주는 거니까요. 특히 듀얼 스포츠 중에는 오프로드 탄다고 ABS가 없거나 끌 수 있는 모델도 있으니 이거 정말 잘 봐야 돼요. 물론 뭐 진짜 오프로드 바이크로 흙길에서 연습하면 실력은 정말 빨리 늘죠. 근데 연습할 만한데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. 그게 좀 현실적인 문제죠. 하긴 그렇겠네요. 안전기능 꼭 확인해야겠고요. 근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. 아, 이왕 사는 거 그냥 처음부터 내가 진짜 타고 싶은 멋진 거 그걸로 사서 익숙해지면 되지 않냐. 이런 조언도 가끔 듣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? 하휴, 그 마음 왜 모르겠어요. 드림바이크로 시작하고 싶죠.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요. 너무 비싸거나 너무 강력한 바이크는 이걸 넘어뜨릴까봐 흠집 날까봐 막 두려워서요. 적극적으로 다루는 연습을 잘 못하게 돼요. 아, 몸을 사리게 되는구나. 그렇죠. 뭐 코너링 연습이나 급제동 연습처럼 좀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필수 훈련들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.
결국 실력 느린 속도만 더뎌지는 거죠.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랄까요? 그렇네요. 연습을 제대로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입문자분들께는 일단 좀 가볍고 다루기 쉬워서 기본기 연습에 집중할 수 있는 네이키드 바이크를 제일 추천드리고 싶어요. 만약에 뭐 다양한 길을 달리는 로항이 좀 있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BS가 확실히 달린 듀얼 스포츠 타입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. 오늘 저희가 어떤 바이크로 시작할지 이걸 주로 얘기했지만요.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걸 수도 있어요. 나는 이 라이딩을 통해서 뭘 배우고 뭘 얻고 싶은 걸까? 단순히 그냥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를 정말 내 몸처럼 자유자재로 그리고 안전하게 다루는 그 즐거움 자체를 목표로 하신다면요. 첫 바이크 선택이 앞으로 여러분의 라이딩 여정에 정말 큰 영향을 줄 겁니다.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라이딩은 어떤 모습인가요?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. 한당 채널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